다혜 씨가 셀프 영상에서 참 호감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 박수를 또 받았었는데 네. 자기소개에서 평가에서는 조금은 아쉬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도 실전에서는 또 잘할 수 있으니까 또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다혜 씨 한번 불러볼까요? 빨리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강다혜 씨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SK이노베이션의 연구개발에 지원한 강다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나온 SK이노베이션의 광고를 모티브로 해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였습니다. 네. 학부과정에서 화학과를 전공하여 유기금속화학과 고분자화학을 수강하였습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임팩트 있게 강하게 나가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이 꼬이다 보니까 말 실수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그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좀 편안하게 다혜 씨 자신을 그냥 소개하시면 돼요. 아까 영상 때 했던 것처럼.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부과정에서 화학과를 전공하여 유기금속화학과 고분자화학을 수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기고분자에 대한 지식과 유기금속 촉매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였고 이를 통해 SK이노베이션에서 신촉매를 개발하는 데 유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실무 경험을 얻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과정을 밟았습니다. 유기금속 연구실에서 불균일계 촉매 및 담지체를 개발하는 연구를 통하여 SK이노베이션에서 신촉매 및 공정에 관한 연구에 대해 응용하고 싶습니다. 석사 논문 하신 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CO2라는 나노 입자를 촉매이자 지형으로 이용하여 다공성 아이온 포르피린 고분자 재료를 합성하였습니다. 기존의 다공성 고분자 재료를 합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팔라듐이라는 귀금속 촉매가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귀금속 촉매는 값이 매우 비싸며 합성된 재료에서 귀금속 촉매이랑 팔라듐 촉매를 제거하는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응용 분야에 있어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연구 목적이 뭐예요? 그걸 하게 된 계기나 뭐 목적? 석사과정 중 연구했던 것 중에서 가장 성취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연구실에서 합성하던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새로운 방식으로 합성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석사 졸업 논문으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석사 지원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연구 논문에 대해서 발표를 시키거나 혹은 면접에서 어떤 대답을 잘 요구를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연구를 하는 목적이 전공자이기 때문에 뭐 아니면 교수님께서 주셔서 뭐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본인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주제를 잡았다라는 답변이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어떤 방식에 대한 설명을 좀 주로 해줬기 때문에 다음에 답변 준비를 하실 때에는 주제 선정을 한 이유를 분명하게 먼저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본인만의 차별화된 연구 방법까지 덧붙여 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연구 개발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본인이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태도나 자질 면에서. 연구에 대한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가 열정만 가지고 될까요? 열정 이외에 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촉매에 대한 전문성입니다. 촉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명과 선택성과 반응성입니다. 저는 불균일계 촉매 및 담지체를 연구하면서 촉매에서 가장 중요한 수명과 선택성 그리고 반응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논문을 찾아보았고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너무 쉽게 열정 있습니다. 연구개발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러는 이제 다른 지원자들과 내가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것이 없냐라고 추가적으로 물어봄으로써 이 학생이 우리가 연구개발하는 과정에서
더 필요한 부분, 더 매력적인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뽑아내고 싶었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아쉬웠던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회경을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모습과는 다르게 좀 활발을 하고 적극적이야만 하는 영업직을 많이 하셨네요. 네. 네. 천진 홍삼 선물 세트 판매는 누가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이마트에서 매장 진열대 앞에서 제품을 설명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 그리고 오시는 고객분들께 이 제품에 대해 장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저한테 한번 저 요즘 피곤해서 홍삼을 좀 사려고 그러거든요. 선물도 하려고 그러고 저한테 뭐 좀 상품 추천 좀 해주실래요? 제가 이마트에서 만난 손님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이 제품은 고농축의 홍삼액입니다. 사포닌 성분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마트 실제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저는 좀 딱딱하게 느껴지거든요. 사실 오래전 기억이라 잘 또 기억이 나질 않아요? 기억이 않습니다. 제가 이런 걸 왜 여쭤보냐면 여기 조직 생활이잖아요. 그 다음에 막내 역할도 해야 되고 그런데 너무 딱딱해서 그걸 잘 못하실 것 같아가지고 우려가 돼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긴장 안 하면 이런 모습이 안 보여요? 네. 그럼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는 안녕하십니까 저 친구 누굽니다 이렇게는 안 하신다는 거죠, 그죠? 네. 지금 친구한테 전화 한번 해보실래요? 제일 친한 친구한테 지금 심정을 한번 전화로 친구랑 평상시에 대화하듯이 한번 해보실래요? 미네야, 안녕? 잘 지내고 있어? 면접이 시작됐을 때 좀 조직 생활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확인해 볼까 하다가 예전에 판매해 본 경험이 있지. 그때는 저는 좀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런 사회성 이런 걸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기회를 준 거죠. 구제 질문의 차원에서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딱딱하고 나중에 뭐 기억이 안 난다고 이렇게 해버리고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아쉬웠던 그런 질문과 답변이었습니다. 지금 3번에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면 버킷리스트를 뭐 이제 내가 세워놓고 열심히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뭐 캠퍼스를 떠나기 전에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가 있었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떤 일을 좀 버킷리스트로 세우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앞으로는 SK 이노베이션과 함께 큰 꿈을 그리고 싶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단일 활성점 촉매를 개발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부가 가치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도 SK 이노베이션에 입사하여 다양한 연구원들과 함께 그러한 고부가 가치 상품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또한 버킷리스트로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그것이 업무적인 부분에서의 버킷리스트라고 한다면 살면서 또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그것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살면서 가장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는 가장 친한 친구들과 함께 노인이 돼서까지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킷리스트에 관련된 부분들은 학생들이 이제 자기소개서나 이런 데 버킷리스트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버킷리스트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버킷리스트는 뭐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장기적인 비전이나 포부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보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들이 일반적으로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학생들이 얘기했는데 그런 업무적인 부분에서 자기가 고분자 뭐 합성에 대해서 뭐 최고의 전문가가 되겠다, SK 이노베이션에 기여하겠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업무적인 부분에 하는 거니까 그건 이제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좀 더 개인적으로 뭔가 더 중요한 생각하는 건 없냐라고 물어본 게 바로 그런 이유였죠. 그래서 항상 버킷리스트 얘기하실 때에는 너무 이게 지무적인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마시고 좀 개인적인 목표나 포부도 같이 얘기하시는 게 더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다혜 씨 연구개발 직무로 지원을 했는데 희망하는 부서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배치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희망하지 않는 부서로 배정된다 해도 그곳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석사과정 중에서 촉매 분야 말고도 에너지 저장 소재라든가 아니면 약물 전달 시스템과 같은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는 경험을 겪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도 제가 원하는 촉매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원치 않은 분야를 했었지만 그 과정에서 재료 합성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응용
가능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 촉매 분야를 연구할 때 그때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서 좀 더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든 서로 유기성 있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도 하더라도 나중에 그 원하던 분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때의 경험이 밑바탕이 돼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이런 질문을 할 때에는 두 가지 의도가 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하고 싶은가. 그 다음에 하나는 정말 다른 부서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돼서 배치하고 싶어서인데요. 일단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일단 질문을 드렸고요. 다혜 씨는 연구개발 직무에 하고 싶다는 의견을 좀 풀력을 하면서 또 회사의 어떤 그런 배치, 그런 회사 조직 측면을 우선으로 해서 나중에 자기의 분야를 개발시키고 또 기회가 된다면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그동안에 주어진 업무가 본인의 어떤 흥미 위주가 아니라 싫었던 주제를 맡았을 때에도 잘 해왔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 이런 대답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점수를 조금 주게 되었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3번에 보게 되면 목표를 세우고 시도했던 경험을 작성하고 있는데 연합 동아리 경험하고 그 다음에 A학점 받은 거를 작성하고 있네요, 그렇죠? 혹시 이거 외에 살면서 좀 내가 이것만큼은 잘한 것 같다, 또 얘는 내가 이걸 목표를 세우고 도전해서 성취했다라고 하는 경험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가장 최근에 성취했었던 거는 SCI 저널에 주저자 논문을 실었던 것입니다. 석사과정 중에서 절반가량이 주저자 논문을 실지 못하고 졸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석사과정을 하면서 꼭 주저자 논문을 작성하고 나와야겠다라고 목표를 세웠고, 그리고 사실 석사과정 중 3학기 때까지는 설적이 없었습니다. 뚜렷한 그런 성과가 없었지만 어떻게 해서든 마지막 학기까지 성과를 내보겠다라고 열심히 노력을 하였고, 그 전에 하던 실험 외에도 추가적으로 논문을 찾아보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을 했고 새벽 넘게까지도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해서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고 SCI 논문을 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고 또 항상 면접 가게 되면 항상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질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취했던 것을 얘기할 때 제가 그래도 이 친구가 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자기가 이제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SCI급 논문을 작성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큰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근데 이 질문을 하게 된 의도는 자기소개에 있는 내용들이 내가 학점에서 A+ 받았다, 연합 동아리에 가입했다라는 식의 어떤 성취에 대한 목표나 그런 의지들을 잘 파악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 너가 뭘 했냐라고 더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SCI급 논문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남들이 쉽게 도전하지 않는 더 높은 목표를 세워서 했던 경험으로서 좀 괜찮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답변을 잘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성취 경험들이 앞으로 본인 인생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목표의식이 뚜렷합니다. SK 이노베이션에서도 고부가 가치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그러한 목표의식을 갖고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해주세요. 없습니다. 네.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가셔도 좋습니다. 고분자 과학을 수강하였습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저한테 좀 상품 추천 좀 해주실래요? 안녕하십니까. 이 제품은 고등식의 홍삼액입니다. 본인이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촉매에 대한 전문성입니다. 촉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곳으로 배치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분야든 서로 유기성 있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혜 씨와 저희가 모의 면접을 진행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 제가 이제 다혜 씨를 봤을 때에 대한 느낌은 굉장히 좀 조용하고 차분해 보일 것 같다라는 이미지가 좀 있었어요, 처음에. 네. 근데 그런 이미지답게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하게 면접을 잘 보고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조용함과 차분함이라고 하는 게 과연 면접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냐에 대한 요소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좀 차분해서 말을 조리 있게 잘한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차분하기 때문에 좀 더 긴장을 많이 하고 좀 너무 조용해 보이고 뭔가 자기만의 세계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편견을 갈 수 있는 요소가 다혜 씨한테는 좀 보였기 때문에 네. 그 점이 첫 이미지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에 비해서 그 다음에 제가 성취경 같은 거 물어봤을 때 SCI급 논문 얘기했을 때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신의 어떤 경험적인 부분에 좀 부족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보완해낼 수 있는 그런 다른 어떤 경험들도 좀 준비해 가서 말씀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평가 등급을 그래서 어떤 걸 드리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C 정도 등급으로 좀 드리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알겠습니다. 까다로운 교회 오빠시네요. 까다롭게 봐야죠. 네, 한 학생 인생이 걸린 거니까. 네. 네. 좋습니다. 3초는 더 하실 거예요. 3초는 더 하실 뒤주시려나? 거니까. 저는 네. 점수 과정을 이렇게 쭉 한번 흘려봤어요. 근데 네. 처음에 되게 씩씩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뭐 이랬어요. 그때 A뿔 줬어요. 야, 전문성 뭐 이런 걸 포함 그랬는데 이제 그 네. 뒤가 에너지 떨어지면서 차분함만 보여주고 거기서 점수를 많이 깎였다가 마지막에 다시 A뿔 왔어요. 주저자 논문 얘기할 때. 그랬다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했을 때 거기서 F. 그게 저는 너무 점수가 많이 그 깎이는 요소가 아니었을까 싶어서 막 제가 들으면서 긴장되네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등급이 결국은 몇이나요? C 제로. 아니 그렇군요. 결국은 예. 이렇게 좀 사회적인 측면 어떤 그 제가 그 뭐 이렇게 판매도 해보라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좀 위축되고 그런 게 다 아쉬워서 그냥 종합적으로 저는 시즌 좀 더 보완해야 될 게 있다. 채찍질이라는 의미에서 삼촌의 네. 채찍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등급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런 씩씩함 좋지만 너무 딱딱하고 부자연스러워서 좀 질문을 자유롭게 제가 좀 못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네, 그러니까 두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추가 질문을 여러 번 해서 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외적인 부분에서 아직 조금은 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전문성은 아주 잘 갖추고 있지만 그거를 드러내는 노력과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심리전에서 이기는 싸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부분 때문에 저도 C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혜 씨 오늘 모의 면접 봤는데 어떠셨어요? 네, 긴장도 많이 되긴 했지만 실전 대비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었습니다. 그랬으면 참 다행인데. 네, 다혜 씨 지금 취업 준비하느라 좀 어려운 점도 있을 텐데요. 취업 준비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거 혹은 궁금했던 게 있으면 편안하게 질문해 주세요.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기업마다 다르긴 한데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라는 기업들이 있어서요. 거기엔 어떤 거를 넣는 것이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포트폴리오 이제 지금 다혜 씨가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연구 실적이나 과정들, 그다음에 종류, 분야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넣으셔야 되거든요. 네. 간단하게 뭐 자기소개를 넣는 거는 앞부분에 하시고 뭐 관심 분야라든지 지원 분야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제 연구 실적과 과정, 그다음에 뭐 성적 이런 거, 네, 이런 걸 주로 이제 많이 넣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연구 개발에서 석사만 뽑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그죠? 그게 바로 저는 전문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묻죠. 저 사람은 전문가야. 네. 전문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설명해 주는 사람일까요? 뭔가 자기 의견도 있고 뭔가 뭐 그런 통찰력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시각도 가지고 있고 어떤 게 더 전문가일까요?
후자 쪽이겠죠, 그죠?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실험을 해봤는데 그때 이런 면에서 뭐 했고 이게 이제 본인 의견이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참고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회사와의 적합성을 잘 생각해보고 그와 관련된 연구 논문뿐만 아니라 학부 때 했던 프로젝트 넣어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얼마나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꾸준히 준비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연구 스토리를 쓴다고 생각하고 하면 되게 좀 구성미도 잘 갖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논문 쓸 때 마지막에 시사점 이런 거 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좀 덧붙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네. 다혜 씨 이제 모의 면접 진행하면서 네. 조금만 개선되면 더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촌 먼저 네. 하실까요? 네. 저희가 이거를 하다 보면 어떤 일정한 패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분 셀프 영상에서 박수 치고 자소서에서 아쉽고 면접에서 좀 더 아쉽고 오늘도 그런 패턴이었던 것 같았었어요. 네. 근데 사실 이해하죠. 셀프 영상 자기 혼자 뭐 편한 상태에서 찍으니까 떨리지 않고 뭐 NG 나면 자기가 다시 고치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선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좀 아쉬웠고요. 그런 패턴이 아쉬웠고요. 다혜 씨는 되게 열심히 살아왔어요. 정말 잘해왔고 이 자소서에서도 얼마나 나의 전문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도 잘 보이고요. 몇 가지만 이제 수정을 하면 좋은데 근데 이제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혜 씨의 이런 전문성은 좀 안심을 하지만 이제 여긴 조직이잖아요. 상사들도 계시고 내 스스로 좀 강한 면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SK 이노베이션 하면 어떤 회사입니까? 이게 정말 내노라는 사람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고 그 안에서 또 이 회사는 또 욕심도 많아가지고 그냥 글로벌을 지향을 하면서 뭐 그런 회사에서 하려고 그러면 이제 다혜 씨는 남은 시간 어떤 취업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나를 좀 강하게 하는 뭐 어떤 훈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사회적인 거, 조직적 합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년 안에 그만두는 친구들 상당수가 저는 조직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특히 뭐 대학원이나 고시 준비하고 어떤 전문적인 분야 준비했던 친구들은요 다시 그 자리로 갑니다. 공부하러 다시 가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렇지 않다는 걸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걸 어떻게 채워야 할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저는 적극적으로 좀 추천드립니다. 네, 근데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리고 좀 이런 면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긴장된 상황 속에서 카메라도 있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근데 잘 극복해내신 거에 대해서는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다혜 씨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차피 회사 입장에서는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서류가 통과되고 면접을 본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전문성은 다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면접에서 면접관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이 친구가 과연 우리 회사에 입사해서 일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앞으로 목표가 좀 뚜렷하고 비전이 뚜렷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볼 때에도 항상 말하는 패턴이 뭐 적극적이었다 또는 뭐 열심히 했다 정도로만 이야기하게 돼서는 나에 대한 역량을 끄집어내기가 면접관들 입장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앞서 이제 답변하신 거 보면 굉장히 뭐 전문적인 내용들을 쭉쭉쭉 잘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큰 비전을 가지고 있고 내가 SK 이노베이션 어떻게 어떤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좀 잡아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면접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종의 기싸움이기도 한데 면접관하고 나하고의 기싸움에서 내가 좀 밀리면 안 된단 말이죠. 특히 SK는 6명의 면접관이 나 1명을 이렇게 붙잡아 놓고 굉장히 압박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때로는 좀 센스 있는 답변도 필요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뭐 좀 약간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빨리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면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서류에는 적극적이라고 쓰긴 했는데 면접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는 굉장히 좀 약간 수동적인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느낌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다혜 씨, 저는 외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눈 깜빡임이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눈을 당연히 사람이 자연스럽게 깜빡이는 게 맞는데 얘기하는 동안 이렇게 깜빡이는 횟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조금 부자연스럽고 긴장했다는 모습이 좀 보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말투는 또박또박하고 크고 뭐 정확한 발음이고 너무 좋은데 저희가 공통적으로 느낀 점은 다혜 씨가 너무 부자연스럽다, 딱딱하게 말을 한다. 그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말투에서 딱딱함이 느껴지는 것도 물론 있는데 어휘를 선정을 할 때도 좀 문어체에 쓰는 양식을 그런 형식을 좀 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밑 이런 거 밑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주로 쓰진 않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회 및 문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글로는 쓰지만 저는 사회 및 문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사회와 문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뭐 전공을 저는 뭐뭐를 전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전공을 하여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쓰는 그런 형식을 입으로 그냥 달달 외운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구어체로 좀 변형을 하셔서 물론 어미 처리는 공손하게 뭐뭐 했습니다로 끝나지만 그 좀 구어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어투를 좀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처음이라서 많이 떨릴 거예요. 저도 이제 면접 볼 때 초반에 처음 봤던 면접이 가장 떨렸거든요. 다혜 씨도 뭐 이거는 경험을 좀 해야 된다는 것밖에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요. 다음 면접에서는 더 잘 보실 거예요. 이 경험, 이 떨렸던 이 마음과 이 압박 속에서 잘 견디셨으니까 다음 면접에서는 더 잘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정진하셔서 힘내시고 원하는 기업에 꼭 입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